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금년 들어서 가장 시장에 큰 화두인 이제 금리 계속 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한번 그냥 저희 고객들한테 한번 내지 또 그리고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하게 된다. 뭔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좀 부정적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주식 밸류에이션의 부정적인 이유는 보통 이제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기업의 가치라는 게 이렇게 첫째, 둘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인 수익률이 있을 텐데, 수익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할인하죠. 할인을 해서 미래 가치가 할인한 거를 이렇게 현재로 다 환산한 게 이제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문제는 이 할인율이 되는 게 시중 금리죠. 국채 금리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국채 금리라는 게 할인율로 사용이 되는데, 이 할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 밸류에이션 당연히 좀 밸류에이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시장에도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하니까 주식 밸류에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 색깔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실질금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아래로 갈수록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위로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금리와 그러니까 실질금리와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떻게 해요? 최근에 이렇게 실질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실질금리가 올라가는데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결론은 미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하락시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게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락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데,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 특히 연준의 금리 상승기에 주식이 그러면 완전 대세 하락을 하는 것일까?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금리 상승기에 밸류에이션은 비록 하락했지만은 주식시장의 성과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예. 과거에 그런 거보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금리 상승기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한 4차례 있었거든요. 95년도, 그리고 2000년에 IT 버블, 2004년에서 2006년 금리 상승기, 그리고 2015년에 이렇게 4차례의 금리 상승기, 연준이 금리 상승기가 있었는데, 이때 보면은 성과들은 보면 요게 이렇게 동구한 동안의 주식 성과인데, 2014년엔 그러니까 94년에는 약간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나머지 모든 기간에서는 전체 주식시장이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플러스를 기록한 거는 비록 밸류에이션이 하락해서 밸류에이션이 감소를 해서 주식 하락이 평균 이렇게 15, 13 요 정도 이제 주식시장의 수익을 좀 감소시켰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하락 폭보다 동구한 동안에 더 큰 폭으로 기업 어닝이 더 크게 성장하면서 전체 수익을 플러스로 만들어냈어요. 한번 볼까요? 95년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감소에 따라서 15% 하락했는데, 요때 기업 어닝은 11% 증가해서 요때는 약간 전체 시장이 약간 밀렸는데, 반면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들은 보시면은 2099년에 IT 버블일 때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라서 한 13% 밀렸는데, 반면 기업의 어닝은 15% 증가했어요. 결론적으로 전체 시장은 플러스 2% 났고, 그리고 2004년도에는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라서 시장이 13%가 비록 빠졌지만은 이 당시에는 기업의 어닝은 무려 42%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30%를 기록했고, 그리고 요 최근에 2015년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라서 한 12% 하락했지만은 동구간에 기업의 어닝은 23%가 늘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가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하락하지만 동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의 어닝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식시장의 메시지는 기업의 어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일 것 같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이게 약간 어려운 주제일 것 같은데요. 주식 채권의 어떤 상관성과 그리고 주식 투자 위험 프리미엄이 기존과 다르게 변화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리 상승이 되면은. 자, 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주식 자산의 성과와 채권 자산의 성과는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즉 이런 거잖아요. 어떤 게 주식이 만약에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반면에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과 채권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였는데, 원래 그렇죠. 보시면 과거에 이 자료는 주식과 채권의 미국 국채금리와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보여주는 자료인데, 이 자료가 보면은 요렇게 2000년 이후에 최근까지는 이렇게 마이너스의 상관성을 보였죠. 이 마이너스의 상관성이라는 거는 주식과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 주식과 채권 가격이 플러스의 상관성으로 바뀌고 있다. 어떻게? 여기 보시죠.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플러스의 상관성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의 상관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주식의 성과와 채권의 성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즉, 만약에 주식이 빠질 때 채권도 같이 빠지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도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주식 채권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은 지난 10여 년간은 저금리 국면인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주 리스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플러스의 상관성으로 바뀐 요인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최근에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설명 좀 드리면은,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죠. 그리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요새 주식도 하락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리가 커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도 깨지지만 주식도 깨지는 거죠. 즉 플러스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근에 주식과 채권 모두 다 깨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이제 우리 주요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와 좀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 위험 프리미엄이 변화를 하고 있다. 즉,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 환경이 최근에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지난 10여 년간의 매크로 환경이 뭐였죠? 10여 년은, 그쵸? 양적 완화 국면에서 이제 긴축 국면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최근에 디플레이션 리스크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매크로가 바뀌면서 결론은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바뀌면 결국은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를 한다. 이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달리 얘기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 지난 20년간의 프리미엄이 이렇게 각 지역별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걸 달리 얘기하면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좀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커지면은 왜 이렇게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는지는 그냥 이 주식 프리미엄을 계산하는 산식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주식 기대 수익률 마이너스 채권 금리가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을 산정한 산식인데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현재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는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하는 수익률을 좀 줄이자.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장주에서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서 가치주 로테이션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GB투자 자문에서 말씀드린 거는 항상 매크로 단에서 해석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보면은 지난 10여 년간에 리만 사태 이후 2009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글로벌은 뭐냐면 저금리, 그죠? 저금리, 즉 디플레이션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리스크였죠, 그죠?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즉 저금리 국면이었죠. 이 국면에서 가장 지난 10여 년 동안 가장 성과가 이런 이제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 성과가 좋았던 자산들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여기가 이 슬라이드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성과가 좋았던 애들이 나스닥, 그리고 S&P 500, 그리고 성장주.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지난 10여 년간의 베스트 퍼포머들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롱듀레이션 자산이 가장 퍼포머를 했고, 이 롱듀레이션 가장 대표적인 롱듀레이션 자산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롱듀레이션 자산이 나스닥, S&P 500 성장주인데, 이 롱듀레이션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제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책을 읽어보시면 이걸 금방 이해하실 텐데, 롱듀레이션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금리가 내려가면은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가는 자산을 롱듀레이션 자산이라고 합니다. 즉 저금리 환경에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자산들이 롱듀레이션 자산인데, 그런 대표적인 애들이 나스닥, S&P 500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에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 이런 롱듀레이션 자산이 아웃퍼폼했고, 그리고 그 동구간 동안에 가장 성과가 부진했던 자산이 뭐냐면은 실물 자산과 커머더티예요. 그죠? 여기 적혀 있죠. 커머더티 여기 있어요. 그죠? 실물 자산과 커머더티. 그죠? 왜냐하면은 이 실물 자산과 커머더티는 좀 달리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 자산이고, 나스닥과 S&P 500이나 성장주는 디플레이션 자산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여기 베스트 퍼포머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고, 월스트 퍼포머는 인플레이션 자산이었어요. 지난 10년 동안에.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리만 사태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이렇게 로직으로 독동이 됐는데, 근데 이제 매크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즉 저금리 국면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저금리 국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국면으로 매크로 환경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과 이제 세상이 바뀔 수 있겠죠. 뭐냐면은 이전에 가장 베스트 퍼포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월스트 퍼포머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과거에 지난 저금리 국면에서 가장 힘들었던 자산들은 반면에 이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좋은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리얼 에셋과 커머더티가 되겠죠. 조금 더 제가 너무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슬라이드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시장 대비 각 섹터의 성과를 인플레이션과 상관성을 구한 거예요. 상관성. 근데 여기 제가 박스를 친 국면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과 이 성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자산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이 섹터의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어디냐면은 뱅크, 리소스, 에너지, 파이낸셜 섹터라는 거죠. 즉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약할 때는 얘들 성과가 못했을 거고, 반면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강화가 되면은 이들 자산이 아웃퍼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할까요? 여기 인플레이션과 네거티브 상관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디플레이션의 성과가 좋은 자산들이고, 여기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관계에 좋은 자산들이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은 드디어 미국이 그동안 지난 10여 년간에 압도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끝날 것 같아요. 자,
지난 10여 년간에 이렇게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웃퍼폼을 했어요. 얼만큼 아웃퍼폼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에 아웃퍼폼을 했는데 이렇게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미국이 왜 이렇게 아웃퍼폼 했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보다 미국이 굉장히 성장률이 견조했죠. 이게 첫 번째 요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훨 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보면 지난 몇 년인가요? 지난 40여 년간의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들의 어닝의 그러니까 기업 이익 증가율 차인데 보면은 2010년부터 보면은 리만 사태 이후부터 극단적으로 나요. 미국 이외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의 어닝이 거의 10여 년간 증가율이 제자리였는데 미국은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어닝이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일 것이고요. 세 번째 미국이 좋았던 이유는 어떻게? 지난 10년간이 저금리 국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는 국면의 어떤 상황이고 저금리 국면이었는데 이때 좀 성과가 좋았던 친구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보는 애들이 성장주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성장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에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다. 정리할까요? 지난 10여 년간에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견조했다. 두 번째, 미국 기업들의 어닝이 상대적으로 훨 좋았다. 세 번째, 저금리 환경에 굉장히 우수한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성장주 비중이 많았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가 어떻게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잖아요. 좀 볼까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유럽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볼게요. 자, 이 슬라이드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 대비해서 유럽의 성과입니다. 근데 미국 대비 유럽의 상대 성과인데 이거는 독일 국채 금리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아요. 즉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미국 대비 유럽의 성과도 언더퍼폼을 하고 반면에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국 대비 유럽의 성과도 상대적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의 유럽 경제를 보면은 어떻게 지난 10여 년간에는 이렇게 유럽 경제가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 쪽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최근에 드디어 유럽 쪽이 인플레이션 미국을 필두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지고 있죠. 이렇게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커지면서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유럽을 얘기한다고 하면 가장 대표 선수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국채 금리가 최근 몇 년간 마이너스였는데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상대 퍼포먼스가 이렇게 지난 10여 년간에 미국 대비 유럽이 이렇게 계속 부진해왔고 동구한 동안에 독일 국채 금리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 드디어 독일의 금리가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고 따라서 미국 대비 유럽의 성과가 상대 성과가 이제 아웃퍼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된다고 하면 이런 메커니즘이 더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더 많이 좀 보유를 하고 비중 확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치주 비중은 작고 성장주가 큰 미국보다는 성장주는 작지만 가치주 비중이 큰 것들 이 유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보다 유럽에 대한 선호도가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의 미국의 압도적인 다른 시장들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는 이제는 좀 종식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또 하나는 미국이 비싸요. 비싼 얼만큼 비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거냐면은 미국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각국의 섹터별로 비중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해본 거예요. 각국의 섹터 비중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성장주 비중과 가치 비중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서 밸류에이션 비중인데 그렇게 보더라도 미국 대비 다른 기타국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동일한 섹터들이 이렇게 20-30% 이상 밸류에이션이 쌓여 이렇게 됩니다. 즉
대다수의 국가들이 동일한 섹터가 20-30% 밸류에이션이 할인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동일 섹터 기준으로 미국이 20-30% 이상 굉장히 비싸게 프리미엄으로 거래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이런 국면이 아마 종식이 될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제가 한 4가지 국면을 정리했는데, 이거 투자의 시사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금리 올라가면 밸류에이션이 좀 하락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업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업 이익 우선 기업을 셀렉티브리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채권금리, 인플레이션 따라서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을 얘기할 수 있는 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할 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눈높이 좀 낮추십시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많은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적으로 가치주의, 성장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던 미국 시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보다 훨 더 프리미엄에 걸렸던 미국 시장, 아마도 금리가 바뀌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면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수혜주가 많은, 가치주의 비중이 많은 시장과 또 상대적으로 좀 할인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유럽 시장 중심으로 좀 주도권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요런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 금리 인상 국면에 잘 지혜롭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 GB투자자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도부터 이런 큰 매크로 변화, 즉 뭐였죠? 계속 오늘 제가 이 동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매크로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디플레이션의 우려, 즉 저금리를 지탱하고 있던 디플레이션의 우려에서 국면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즉 고금리로 바뀌는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저희가 투자 환경이 바뀔 거로 예상해서 저희 자문국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우리가 작년부터 이렇게 좀 구성하자고 얘기했고요. 특히나 오늘 제 이 동영상 리서치에서 언급해낸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투자 시사점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첫 번째, 좀 우량한 기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미국만 투자하지 말고 조금은 유럽에, 가치 비중이 큰 유럽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 현재 선제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에 좀 충실히 현재 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매크로 변화에 따른 상황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